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소득 분배 악화, 소득 주도 정책의 허망한 실패의 결과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11월 19일 발표한 3, 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2020년 3,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30만 5천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6% 증가했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1%, 1.0% 감소했고 이전 소득은 17.1%나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포퓰리즘적 현금성 지원으로 이전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1% 줄어든 163만 7천 원에 머무른 데 반해서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2.9% 늘어난 1,039만 7천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4.88배로 전년 동기의 4.66배에 비해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격차가 4.66배였던 지난해 3분기보다 더 벌어져서 1년 새 소득 분배 상황은 더욱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하위층 소득을 늘려서 그 힘으로 경제를 견인하겠다며 3년 반이나 고집스레 끌어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라니 허망할 뿐입니다. 가계 동향 조사도 문정부 들어 개편하여 집계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은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55만 3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나 줄어들어서 일자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5분위 근로소득은 743만 8천 원으로 0.6%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사업소득에서도 1분위 가구는 8.1%나 감소했지만 5분위 소득은 5.4%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가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주목할 것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5분위의 공적 이전 소득 증가율은 40.3%로 1분위의 15.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수가 많은 고소득층의 아동수당 등 복지 혜택이 집중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뿌린 포퓰리즘이 낳은 역설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조업과 도소매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줄고 자영업자가 몰락해서 근로사업소득이 다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는 핑계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분배 지표가 더 나빠졌을 뿐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의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8년까지 발표되었는데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0.345로 2017년에 0.354에 비해서 0.009 감소하여 약간 개선되었습니다. 2019년 지니계수 자료는 다음 달인 12월 17일경 발표 예정입니다.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이란 가구원의 수를 반영해서
해당 가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시장 소득에서 공적 이전 소득을 더한 뒤에 공적 이전 지출을 뺀 소득입니다. 지니 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나타내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이 심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소득 분배 정도를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은 여전히 우리나라 양극화 정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OECD 3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니계수 28위, 5분위 배율 29위, 상대적 빈곤율 31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서 소득 분배가 나쁜 편입니다. 2020년은 3, 4분기 5분위 분배율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아서 2020년 지니계수도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이념에 얽매인 정책을 남발해서 빈부격차를 오히려 더 키웠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핑계만 대면서 정부의 노력으로 소득 불균형이 완화됐다는 엉뚱한 소리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돈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소득을 늘리고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서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소득 격차 해결책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기업을 더 뛰게 하고 일자리 고용을 늘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손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집단소송제, 재회처벌법 등 기업 징벌 법안을 끝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자들도 고용 소득 분배 악화를 정책 실패가 아닌 고령화, 경기 악화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2 내지 3분기가 아니라 2년에서 3년간 계속 나빠진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보다 성장률이 괜찮다고 홍보하기보다는 중국의 성장률 회복을 보면서 더 큰 폭의 성장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되새겨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하는 제 영상을 보다 빨리 받아보고자 하는 분은 알람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